구독 안 하고 도매구리들 구독 꾹. 안녕하세요. 작가지마생의 꽃길을 열어드리는 창작멘토 북마녀 편집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주제 성인 ADHD 환자는 왜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대체로 어릴 때부터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이 성인 되어서도 남았을 때 그것을 성인 ADHD라고 합니다. 대체로 선천적인 경우가 많지만 어릴 땐 아예 없었는데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연구자마다 말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이 질환의 증상이 어떠고 저떠고 설명하지 않을게요. 다른 의사, 뇌과학자, 쌤들이 다 올려놨어.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질환과 웹소설 창작에 관계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댓글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ADHD 환자가 웹소설 쓰기 힘든 까닭. 제가 오늘 이 특정 질환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제가 성인 ADHD인데 그래서 글쓰기가 힘들어요. 인풋도 힘들어요. 라고 상담을 청해오는 분들이 지금까지 꽤 많았거든요. 성인 ADHD가 늘어났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부터 그렇게 상담 건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직접적인 제자님들 중에서도 이 병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몇몇 있었습니다. 글을 읽으면 이해도가 급격히 떨어져. 이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문해력 부족의 결과인가? 문해력 부족 증상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글을 집중해서 못 읽어서 이해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여기에는 난독증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ADHD가 경증인 경우에는 일상생활 및 창작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잔잔바리로 있으신데 병원 안 가고 그냥 글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작가 지망생도 이미 데뷔한 작가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로서 작품 분석, 시장 분석이 쉽지 않고 작가로서 원고, 집필이 그리 녹록지 않은 거죠. 해당 증상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가 희망적인 발언 오랜만에 해드리자면 성인 ADHD인데 스토리를 잘 뽑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여러 명 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병이 있는 분들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는 마시라. 다만 물리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솔직히 비장르 문학 쪽은 훨씬 수월해요. 분량이 적으니까. 그쵸? 그러나 웹소설은 장르 불문, 어느 정도 분량이 긴 장편을 뽑아야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밤을 새는 정도로는 시장이 원하는 분량, 런칭 필수 분량을 쳐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규칙적으로 하루에 일정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 내에는 이것만 할 수 있어야 해요. 스토리를 잘 뽑는다는 건 결국 아이디어가 좋고 소재가 좋고 설정도 좋고 그리고 흐름을 잘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틀을 아무리 잘 잡아도 설정은 원고가 아닙니다.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설정은 기똥차인데 원고를 못 쓴 사람이 아니라 설정은 어디서 너무 자주 본 듯 식상한데 원고 다 쓴 사람이 투고 성공하고 계약 성공하고 런치까지 갑니다. 물론 이후에 매출로서 성공은 다른 문제겠지만요. 작가님,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작가가 되려면 1단, 2단, 3단 해야 할 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ADHD 증상을 살펴보면 나도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있어요. 올해 초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록을 3주 정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업무 중 딴짓 기록. 그래서 이렇게 막 정리를 했었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내가 산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 집중이 분산되는 액션이 무의식 중에 나올 때마다 그 시각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딴짓을 하지 않고 업무로 돌아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안 하게 됐어요. 뭐 그렇게까지 아니어가지고. 이 방법이 누군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ADHD인 것 같다. 인터넷에 나오는 간단 테스트를 해보면 다 해당된다. 혹은 긴가민가하다. 요즘 되게 산만해졌는데 혹시나 ADHD인가?
이렇게 의심된다면 일단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세요. 반드시 폰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컴퓨터를 없애라는 뜻도 아니고, 유튜브, 틱톡 이런 어플 삭제, 바로가기를 빼! 그 버튼을 지워버려. SNS 안 보기, 덜 보기 며칠만이라도 해보세요. 때때로 누구든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주의력 결핍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절하려고 노력해보니 조절이 꽤 된다. 그럼 ADHD 아닌 겁니다. 이단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럼 ADHD 검사를 병원 가서 받으세요. 솔직히 엄청 잘하시는 유명한 의사쌤 있는 정신과는 지금 예약하면 초진부터 이미 최소 3개월 후로 잡혀요. 아마 지금 더 길겠죠? 사실 지금 의학계가 지금 난리가 아닌 상태니까 훨씬 더 걸릴 거예요. 다 해봤다고, 다 연락 돌려봤다고. 근데 그렇게 유명한 거 기다려서 갈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ADHD 검사를 받아보시고 정말 그 병이 맞다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80% 이상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도 이쪽 길 환자들이 많은데 다른 연결되는 병은 케바케가 있지만 ADHD의 경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고, 제 주변에서도 귀납적으로 약물 치료가 100% 효과였어요. 심지어 치료받고 원고 써서 공모전 수상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물론 환자 증상에 따라 약을 무조건 처방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보셔야겠죠?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의 손길을 맡기라고. 그 대부분의 영역은 전문가의 손길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 3단, 검사를 받았는데 ADHD가 아니야. 복합질환, 즉 다른 병이 있는 경우도 아니야. 이렇게 결론이 났다면 그 사람은 그저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일 뿐, 이 사람은 다시 1단으로 돌아가서 쇼츠를 그만 보셔야겠죠? 불안장애, 우울증 이렇게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어서 ADHD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거나 복합질환으로 해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치료해야겠죠. 확실하게 심각한 ADHD다. 그렇다면 치료를 안 받으면서 마감을 치고 완결을 치는 건 확률적으로 역에 수렴합니다. 누군가는 극복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대부분 힘들어요. 일단 병을 눌러둬야, 완화해둬야 지금 쓰고 싶은 그 스토리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작가의 꿈을 이루려면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나 회피는 하지 말자. 제가 질병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제가 하려는 말 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저는 정신적으로는 진짜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인데 몸이 못 따라주는 타입이거든요. 내 몸이 나의 안티야. 나의 기력, 나의 신진대사가 나의 발목을 잡아. 동기부여라든가 자기계발이라든가 스스로 북돋는 타입이고, 나의 그 의지를 여러분께 주고 싶고 뽀라고 하고 싶고 같이 파이팅하고 싶고.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통하진 않잖아. 너는 왜 그 체질을 극복하지 못하는가? 정신력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못한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안하고 자기 자신에 잘 맞추세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 들어갈게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이 생각은 합니다. ADHD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 얘기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안심하고 안주하고 매여 있는 분들이 계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을 뿐이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진단 여부에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 인구 중에서는 5%가 ADHD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ADHD 인구 비율은 평균 3.5%라는데 한국은 4% 정도라는데, 아무리 이 비율을 높이더라도 어쨌든 10%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북마늘 채널 구독자로 계산을 해봅시다. 대략적인 수치로 넉넉 잡아서 10%로 계산을 하면 대충 1750명이 ADHD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1000명이 넘다니 되게 많은 인원으로 보이죠? 하지만 나머지 15,750명 가량은 ADHD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 내가 독자로서는 웹소설을 정주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주행해왔다. 짧게 짧게 이거 건드려 저거 건드렸다 하는 게 아니라 한 권 분량을 진득하게 본다? 한 권이 뭐야? 두세 권짜리 분량을 하룻밤 사이에 쭉 볼 수 있다? 일단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회사 일을 집중해서 빡세게 잘한다. 결혼식 날짜를 잡아서 결혼 준비를 순서대로 잘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다. 편입을 했다. 마감이 있는 과업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쵸? 그런데 글 쓰는 시간만 유독 산만하고 유독 딴짓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특정 질환이 아니라 그냥 글쓰기를 피하고 싶은, 글을 쓰기 싫은 상태가 아닐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쓴 글, 그런데 잘 쓰지 못한 글. 즉 나의 레벨을 확인하는 게 싫어서, 바로 나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결과물을 회피하는 심리인 거죠. 다른 문제도 하나 더 있습니다. ADHD는 집중에 기복이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에 집중을 잘하기도 한다. 라면 이 병에 확실하게 걸렸거나 혹은 비슷한 상태인데 글쓰기를 못하겠다면 결론적으로 글쓰기가 재미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이 3단 논법에 따라서 이건 치료로 못 고쳐요. 어느 의느님한테 가도 못 고쳐요. 이건 자기 자신만이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결정적으로 쇼츠를 몇 시간씩 보는 직장인은 웹소설 작가로 데뷔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직장인이라고 이렇게 또 적었냐면, 다른 업이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다른 분야는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웹소설은 안 돼. 쇼츠를 3시간, 5시간 본다면 이미 시간 관리부터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웹소설은 몰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몰입을 자주, 오래, 규칙적으로 계속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면 이 진리 잊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시한부 되는 건 아니지만 완치할 수 없는 병들이 세상에 많죠. 모든 병은 작가의 삶에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원고 집필의, 원고 마감의 핵심적인 방해물입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소설 속 주인공과는 달리 이 세계로 넘어가서 다른 심신 건강한 캐릭터한테 빙의할 수 없잖아요. 이번 생에 몸을 어떻게든 잘 달래가지고 원고 마감을 해야겠죠?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과 멈춤이 원고 마감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고 데뷔 날짜를 당겨줄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진단을 받았거나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담, 극복하는 과정, 극복기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복마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